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초반에 좋았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올라갔죠. 특히 나스닥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초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잖아요.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흐름까지 갔죠. HSBC에서 무려 $700, 780달러, 지금 $470인데 7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 제시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테슬라도 모처럼 7% 올라갔죠. 그러니까 베어드에서 테슬라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공급망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두 종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자신감을 갖기에는 반대되는 의견이 또 같이 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증시 전망만 해도 뭐 데이빗 코스팅 같은 사람은 연착륙이 확인되면 주식시장은 또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마이클 리슨 오늘 또 등판해서 이런 경제 상황이 지속될지 어떻게 하냐, 이거 조금이라도 의구심 생기면 증시는 하락할 거야,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두 종목 개인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상황을 또 봐야 되나 보다, 이런 신중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서 이제 파월의 발언을 또 전망하는 것도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톱니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파월은 의식을 할 거다, 결국에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금리 올라서 이제 경제가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을 조금 완화시켜 줄 거다. 또 차룩 하나나라는 사람도 모멘텀이 약화됐다든가 신용 위험에 언급을 한다면, 그럼 투자들은 금리나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에 또 이제 반론도 있어요. 뭐 에드모야 같은 경우는 나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돼, 이런 의지 밝힐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는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게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상승하긴 하지만 몇몇 종목군들 말고는 아직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올랐죠.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개장하기 직전, 직후 요때 갑자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때 확 올라갔죠. 이게 확 치고 올라가면서 초반에 지수 탄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반도체도 급등하고 막 2차 전지도 급등하고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확 끌어올렸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서 확 떠버리니까 2차 전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매수가 후퇴해버렸죠. 그래서 초반 이후에 이제 지수를 눌러버린 그런 재료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영향을 줬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게 거의 뭐 보합 또는 마이너스로 밀릴 뻔한 지수를 후반부에 들어올린 거는 또 이제 중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뒷부분에 느닷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30분만 일찍 올라왔으면 지수가 제법 괜찮게 또 상승 종목수를 늘리면서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뒷부분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조금밖에 영향을 못 줬죠. 그래서 어쨌든 뒷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제 환율을 좀 오늘 잘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1350원 전후가 환율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 환율이 떨어져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하고, 왜냐면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지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330원 밑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외국인들 선물도 돌리면서 좀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음봉이 빈번해졌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현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여기서 확실하게 좀 빠져주는지 이후에 이제 요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로는 뭐 잭슨홀에서의 어떤 파월이 조금 타이밍상 안 좋은데 저 사람이 가끔 눈치 없는 발언하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을 저는 자꾸 주목하는 게 지금 위안화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안화가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도 있어서 위안화, 원달러 환율, 이게 지금 저는 제일 필요한 조건은 이거 플러스 금리라고 보는데,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 급등한 거는 뭐 테슬라 플러스 저 뉴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제품 검사할 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산 제품
좀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덜 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반사이 우리나라 업체들 아닌가, 뭐 이런 정서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건 삼성전자 관련돼서 긍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선물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선물을 잘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가도 종가로는 자꾸 멈칫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 빠지고 금리 빠지고 선물이 돌아서야 이제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붙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초반에 팔았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매수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저점이 마이너스 1200억이었거든요, 오전에. 근데 저점 대비 1600억 정도 올라와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일단 뚜렷하게 이제 어떤 업종보다는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좀 매수에 눈에 띄는 거 정도? 예, 그 정도 이외에는 뭐 특징적으로 업종을 담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아내는,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이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하나 산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가 643억인데 에코프로 하나만 1220억이었잖아요. 2위 순매수 종목이 130억이었으니까 사실상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뭐 관망에 가까운, 예,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담았는데 이제 160억인데 종목 구성으로 보면 그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을 계속 담아요. 하나마이크로, 원익 QNC, 에로티베큐um 있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가 하여튼 반도체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담았거든요. 근데 약간 HBM 쪽 계열보다는 원래 이제 전통의 소부장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IT 기업들을 좀 담았다서 조금 이 종목군들을 외국 기관은 이번 주 들어서 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저게 오늘 엔비디아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저게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미리 저렇게 반영해버리면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 급등이 반전의 신호가 되는 거냐, 아니면 재료 피크, 예, 이제 이걸로 끝, 이렇게 될 거냐, 요 구도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계속 올라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그동안 놀고 있었던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주거나 요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는 4.4%가 저항이 되는지 요 구도 되게 중요하다. 요건 제가 잠시 한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제약, 이게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전지만 강하게 움직였고, 특히 두드러지게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 좀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 고정이 되는지 요 구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곡물, 2차전지, 초전도체 올라가죠. 초전도체는 아까 무슨 뭐 묘한 찌라시 돌고 뭐 어디지? 뭐 해외 어디에서 초전도체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막 이런 거 돌면서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인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이쪽으로 이제 옮겨붙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방류, 예, 이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것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왔죠. 자, 이제 오늘의 차트는 글로벌 증시가 환율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코로나 직전의 고점보다 낮은 나라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 절반은 그 위에 있지만 절반은 그 이하. 대표적인 게 뭐 항생지수나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크 때보다도 지금 증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고점이 나온 형태인데 3.6, 3.84, 4.9, 4.2 보시면 이제 뭐 거의 0.2%포인트 정도씩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도 일정한 틀하고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4.4 정도 전후가 4.4 전후라면 지금부터 4.45 정도? 그 사이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면, 이제 시장은 반전이 곧 임박했다라는 게 되고, 근데 그걸 뚫고 나가서 4.5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지금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이제 패턴대로 좀 피크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다. 이게 사실 금리가 마냥 올라가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식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마냥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 4.4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좀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이건 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추세가 계속 만들어졌던 거라서 이 추세가 깨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야 또 이제 이게 저게 되거든요. 또 많이들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